안녕하세요. 에미넌트 호스피스 케어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아 널스 프랙티셔너입니다. 오늘은 호스피스에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는 일단 메디케어 호스피스 베네핏에서 정해진 대로 메디케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화면의 주소로 가셔서 보시면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상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가 없는 경우는 메디칼 혹은 프라이빗 인슈런스, 개인보험으로 호스피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에 따라 베네핏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인슈런스 베네핏을 확인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어떤 보험이든 메디케어 호스피스 베네핏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디케어 호스피스 코어 서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케어 코어 서비스란 호스피스에서 반드시 제공하도록 메디케어에서 정해놓은 서비스를 말합니다. 의사, 간호사, 소셜워커, 스피리추얼 카운슬러, 채플린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 한 명을 반드시 이 4명의 스텝이 돌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방문 스텝들은 환자에 따라 호스피스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선택적인 서비스입니다. 먼저 의사, 메디컬 닥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환자는 환자가 원래 다니던 주치의와 호스피스 주치의 2명의 의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환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의약품들은 담당 주치의 혹은 호스피스 닥터의 오더로 나가게 됩니다. 환자가 호스피스를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의 주치의는 호스피스 의사가 환자를 보도록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많은데,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혹은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원래 주치의가 환자를 계속 돌볼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현재 겪고 있는 증상들을 간호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약과 치료 방법을 오더합니다. 사망 후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여합니다.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보통 의사나 혹은 널스 프랙티셔너가 환자가 계속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 방문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간호사 RN 혹은 LVN 서비스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주일에 1번이나 2번 혹은 환자가 응급시 필요할 때 방문을 하여 환자의 현재 증상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RN은 적어도 2주에 1번은 방문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증상을 모니터하고 현재의 간호 계획과 치료 계획으로 증상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하고, 필요하면 보호자 교육을 하고 의사에게 보고하여 약을 스탑하거나 추가할 약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현재 드시는 약들, 서플라이나 의료장비 등을 리필해주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추가로 보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가족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간호사님이 오시면 얼마나 계시냐고 물어봅니다. 간호사가 첫 방문 시에는 환자의 모든 부분을 살피고 약을 리뷰해보고 케어하는 가족의 환경 등 여러 가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첫 방문 이후 정기적인 방문 시에 대부분 30분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분이 해드릴 게 너무 많은 경우, 다시 말해 불편을 겪고 있는 증상이 많은 경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호스피스 환자분들이 자주 겪는 공통적인 증상들의 예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증, 변비, 오심, 구토, 식욕부진, 호흡곤란, 감염, 욕창 등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호스피스를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치매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이러한 증상이 없는 분도 계시고 한두 가지 정도만 있을 수 있고, 혹은 특정한 질환에 따라 특정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또는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위의 예로들은 모든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증상들은 호스피스에서 관리를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간호사나 호스피스를 잘 만나야 조금 더 좋은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빨리 캐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간호사 중에서
환자를 정말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지식과 상관없이 환자가 힘들면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가진 증상들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방법들을 찾아내고 좋은 결과를 보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대장암 환자분이 계셨는데 호스피스를 시작하셨을 때 통증,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변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변비약을 단계별로 조정하면서 변비가 해결되었는데 변비 한 가지만 해결되었는데 드라마틱하게 나머지 증상들이 다 같이 좋아져서 처음 들어오셨을 때보다 훨씬 편안하게 지내시다가 나중에 임종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사실 대장암뿐만 아니라 호스피스를 하고 계신 많은 환자분들이 변비로 고생을 하십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식사량도 적고 물도 잘 못 드시고 누워만 계시고 이약 저약 어떤 때는 특히 마약성 진통제를 드시게 되면 변비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간호사에게 환자 방문 시 항상 대변이 막혔는지 힘들더라도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꼭 확인하라고 합니다. 변비 증상이 좋아지면 다른 증상도 좋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정서적 지원과 메디케어, 메디칼 등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여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메디칼을 신청한다든지 바디 도네이션 신청, IHSS 신청, 프리밀 서비스 등을 신청하는 것들을 도와드립니다. 다음에는 영적 상담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피리추얼 카운슬러라고 하는데 주로 목사님이 담당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환자와 가족이 겪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을 상담하고 돌봐드립니다. 저희 목사님을 좋아하는 가족이 많아서 가끔 간호사 말고 목사님을 더 자주 보내달라는 분도 계십니다. 임종 후 가족 돌봄 서비스, 브리먼 케어 서비스도 스피리추얼 카운슬러가 담당합니다. 환자의 임종 후 유가족이 경험하는 상실감을 돌보고 위로하며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년 동안 편지를 보내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가 메디케어에서 정해진 호스피스 코어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기타 선택적인 서비스로 목욕 간호사와 자원봉사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목욕 간호사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주 1, 2회 정도를 원하시는 가족에게 1시간 혹은 2시간을 보내드리고 환자분이 외롭게 계시는 분들에게 말동무를 해드리며 혹은 환자를 간병하느라 지친 가족을 잠깐 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다음은 케어 스텝이 아닌 호스피스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제공합니다. 호스피스는 환자에게 필요한 약들과 처치에 필요한 트리트먼트 서플라이즈, 예를 들자면 욕창 치료에 들어가는 거즈나 식염수, 연고, 그리고 기저귀에 대변을 보시는 환자를 돌보기 위해 인컨티넌 서플라이, 기저귀 다이어펄, 척스, 와이프스, 글러브 등등을 제공합니다.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양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인슈어나 글루서널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서비스입니다. 환자분이 편안히 계실 수 있고 가족이 환자를 좀 더 수월하게 돌볼 수 있도록 의료 장비를 보내드립니다. 하스피럴 베드, 오버베드 테이블, 에어 프레셔 매트리스, 휠체어, 워커, 옥시전 서플라이, 석션 머신, 네뷸라이저 등등 호스피스가 계약된 렌탈 업체에 환자의 필요에 따라서 보내드립니다. 보통 호스피스를 하지 않으시면 이러한 의료 장비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사인과 서류 등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호스피스 환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히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침대는 특히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환자를 케어하는 가족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가끔 병원 침대를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병원 침대는 위아래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머리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을 겪고 계신 환자분이나 소화를 잘 못 시키시는 분들, 침대에서 식사를 하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가능한 병원 침대를 쓰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스피스 온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머전시 트리아지 서비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당직 혹은 대기 서비스라고 합니다. 호스피스는 24/7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호스피스는 24시간 누군가가 대기하며 전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9시부터 5시까지가 근무 시간인데 그 이후에는 RN이 전화를 받아서 응급조치를 설명해 드립니다. 응급 상황에 대해 가족이나 시설 직원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대처 요령을 지시합니다. 호스피스 환자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약이나 장비들을 대부분 미리 준비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전화로 조치를 할 수 없다면 호스피스 직원이 직접 환자에게 방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드립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약을 리필한다거나 케어에 관한 질문을 전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24hour 온콜 대기 서비스가 개인적으로 호스피스 간호사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하지만 환자와 가족에게는 정말 유용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언제라도 응급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환자분이 밤 10시 혹은 새벽 3시에 임종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환자를 방문하여 사망 선언을 해주고 임종 후 필요한 조치를 해드립니다. 임종을 처음 하는 가족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임종 후 호스피스 직원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은 많은 안심을 하시고 임종과 그 이후의 절차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만족해 하시게 됩니다. 저희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환자가 양로호텔이나 양로병원에 계신 분도 많은데 많이 듣는 말이 저희 회사는 전화를 잘 받아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많은 호스피스가 앤서링 서비스를 해주거나 해주는 회사를 이용하는데 그러면 환자나 가족이 오피스 아워 이후에는 호스피스 회사에 전화를 하면 앤서링 서비스 회사가 전화로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호스피스 온콜에게 전해주면 호스피스 온콜 간호사가 판단해서 다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합니다. 한국 환자와 가족분들은 영어로 메시지를 남겨야 하고 또 급한 상황에서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곤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는 영어와 한국어를 하는 RN이 전화를 받아서 의사소통이 편리하고 신속해서 환자와 가족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어디에 계신지에 따라서 환자에게 제공되어지는 서비스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호스피스 환자를 직접 돌보고 계신 가족일 수도 있고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는 간호사나 의료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스피스는 홀리스틱 케어 전인 간호라고 합니다. 환자의 증상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면, 그리고 환자를 둘러싼 환경, 가족을 같이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생명의 마지막을 지키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